배 12척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탈당을 보류하겠다는 의원에 받아주면 안 된다는 친박계까지 진통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수 분당 사태를 이끈 김성태, 황영철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신자하고 손잡은 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당이라고 부르지 마라.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지 말고 더 이상 이 보수팔이 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어제 정의를 하기를 배신의 당 사람들 끌고 왔는 한국당도 배신의 정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신자하고 손잡고 이 보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정신과 보수의 이념과 보수의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배신자를 끌어들인 홍준표도 배신자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당하고의 단일화는 끝났다. 더 이상 배신의 정당하고는 더 이상 단일화 논의를 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자들은 문재인 되니까 배신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저하고 가까운데 그 사람한테 내가 홍준표를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했어. 홍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했더니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홍준표는 잡놈이라는 잡놈. 잡놈이니까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보편적으로 보수우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한국의 홍준표 후보를 만났던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하면서 홍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권성동, 황영철, 장제원 의원, 초대 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성태 의원 등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끝내 보수 단일화를 거부했다면서 홍 후보 지지를 통해 좌파 집권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동안 지켰지 우리 깊은 나무 정치에는 빠르게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 인생에는 빠르게 정치에는 빠르게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 인생에는 빠르게 정치에는 빠르게 정치 따뜻한 정치 인생에는 빠르게 정치에는 빠르게 홍준표 후보를 만났던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하면서 홍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권성동, 황영철, 장제원 의원, 초대 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성태 의원 등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끝내 보수 단일화를 거부했다면서 홍 후보 지지를 통해 좌파 집권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저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저러한 보수, 여러분 계속 보수의 정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형 보수세력 바른정당에게 보수의 정통을 주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바른정당, 정말 바르게 해보겠다는 바른정당 여러분들 의미 있는 지지를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이번에 완패, 참패 치면 어느 누구도 이제 다시는 기득권 수구 세력과 싸우겠다는 세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희들 생존할 수 있는 지지 호소합니다, 여러분. 배 12척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탈당을 보류하겠다는 의원에 받아주면 안 된다는 친박계까지 진통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수 분당 사태를 이끈 김성태, 황영철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저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저러한 보수, 여러분 계속 보수의 정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개혁 보수세력 바른정당에게 보수의 정통을 주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바른정당, 정말 바르게 해보겠다는 바른정당 여러분들 의미 있는 지지를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이번에 완패 참패 주시면 어느 누구도 이제 다시는 기득권 수구 세력과 싸우겠다는 세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희들 생존할 수 있는 지지 호소합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지켰지 우리 깊은 나무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 인생은 빠르게 정치에는 빠르게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 인생에는 빠르게 정치에는 빠르게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 인생에는 빠르게 정치에는 빠르게 정치 따뜻한 정치 인생에는 빠르게 정치에는 빠르게 우리나라 좋은 인생이자요 사실은 좋은 일이 넘어요 육박 진실은 좋은 일이 있어요 육박 신랑과 주는 연애 참 있고 육박 좋은 일 선택해요 좋은 일 육박 다른 나라 위해 발로 뛰는 일꾼 국민 위한 봉사 좋은 일의 천지 변함없는 열정 희망찬 미래로 새는 우리가 육반 좋은 짓 살만 나는 한국 기분 좋은 한국 발로 뛰는 일꾼 좋은 짓 부산 시민 여러분, 동래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태국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대변인 정효경입니다. 여러분 너무 장시간 여기 계셨죠? 네, 저희들은 삼강사에서 유세를 하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으신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네, 부산에 이렇게 오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지금 유일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가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호 6번 조원진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부처님 모신 날이라서 제가 원래 부산 유세를 잡았었는데 이 상강사에 가서 세운 큰스님 보고도 듣고 또 상강사에 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을 뵙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한테는 108의 번뇌가 있는데 108 번뇌만 있으면 하루도 못 산답니다, 인간이. 그런데 이 부처님이 인간한테 주신 게 이 108의 번뇌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줬답니다, 지혜를.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인간이 해탈할 수 있는, 번뇌도 이기고 해탈의 경지로 갈 수 있는 그걸 준 건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특히 이 대한민국이 이 안보의 불안, 경제의 불안,
또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남북의 갈등, 지금은 또 인륜 간의, 세대 간의 갈등까지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번뇌를 하고 계시겠구나.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국민들한테 답을 드려야 되는데, 특히 정당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이 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 국민들께서 정치인을 믿지를 못해요. 그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번뇌하고 고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런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모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안보 불안, 경제 불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풀어서 국민들한테 답을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주기는 고사하고 이합 집산으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요. 그 당시 새누리당에 33명이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지 않았으면은, 탈당하지 않고 이랬으면은 대통령 탄핵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배신자 김무성, 배신자 유승민한테 얘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최고위원 아닙니까? 최고위원인데 모든 정권을 다 주겠다. 모든 정권을 다 주고 당신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다 도와주고, 친박이라고 한 친박은 다 그게 이제 석정원 의원부터 저까지 다 모여가지고 합의를 한 게 모든 걸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만 막아달라. 대통령 탄핵을 하면은 이게 선거 기간도 없고 탄핵의 후폭풍 때문에 야당한테 좌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대통령 탄핵만 막아달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대통령 탄핵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칠 뿐만 아니라 친박도 다 죽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무너지고 그러면 자기한테로 다 넘어오면은 그때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지고 유승민을 대통령 시키고 개헌을 해가지고 김무성을 총리하자, 이런 개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게 지금 와서 14명이 다시 돌아오면서 했는 말이 떠나갈 때 했는 말랑 똑같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는 보수의 개혁을 위해서 갔는데 14명 돌아오면서 뭐라 했어요? 권선동, 그죠? 여기 부산의 장제원, 여기 이지였고 이진복이잖아. 이진복. 사람들 다 돌아오면서 했는 말이 뭡니까? 좌파 정권 막아야 된다. 그러면은 저 조원진이가 정말 좌파 정권 들어온다고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 그때는 다 팽개치고 대통령 등기에서 칼 꽂고 난 다음에 말이야, 이제 와서 좌파 정권 막아야 되니까 배신자가 배신을 하고 또 배신자가 배신을 하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가장 조악한 정치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제 불과 100일도 전에 대통령 칼 꽂으면서 지금의 한국당이죠. 이 한국당으로서 도저히 보수개혁 못한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좌파 정권 몰아내야 된다고 그런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신자 김무성이나 배신자 유승민 말도 하기 싫어요. 지금 이 지역구가 이진복 의원 치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이진복 의원한테. 이진복 의원 어제 들어왔잖아요. 묻고 싶은 거야. 과연 대통령 탄핵이 옳았나 이거야. 대통령 탄핵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은 우리가 그때 잠시 거짓 촛불 시위에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대통령 탄핵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탄핵 잘못을 용서하고 석고대죄하고 이 한국당에 다시 들어와서 좌파 정권 몰아내겠다. 이게 맞는 답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은 대통령만 탄핵시키고 나라 꼴을 이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좌파들한테 정권 넘기는 것까지 다 자기들이 해놓고는 이제 와서 좌파 정권 넘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한국당 가가지고 똘똘 뭉치고 한다. 이거는 말이죠. 정말 여기 애들이 있어 말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몰아내야지 이 나라가 되지. 또다시 보수 정권 창출하자. 또다시 좌파 몰아내자. 좌파 몰아내기 싫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좌파 정권 들어온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그거 다 뺏겨치고 자기 대통령 되려고 자기 국무총리 되려고 개헌해가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새누리당은 똘똘 뭉쳐가지고 보수정당 개혁 보수정당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참을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그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진복 의원은 사람은 되게 좋아요. 저하고도 되게 친해요.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이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어떤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보수파를 완전히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상황만큼은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 좌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우파 중에서 대통령 배신하고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심판을 받든 국민의 심판을 받든 역사의 심판을 받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하도 기가 막혀서 경북에 유세를 하다가 예천하고 안동만 유세 맞추 영주 유세를 제가 못하고 서울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은 다 블로그에 올리고 다 이제 올렸으니까 다 보셨습니까? 그 기자회견문은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문은 역사에 남을 기자회견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배신의 정당하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한국당 보고도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너가 급하더라도 권력을 급하더라도 배신의 정당하고 하면은 한국도 배신의 정당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13명 왔는데 이철우 선대본부장 그 다음에 심재철이 원래 배신자니까 놔두더라도 홍준표까지 그거 가지고 히덕히덕거리고 극하면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대통령을 사면하겠다. 이런 썩어 빠진 정치인들을 그냥 놔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한테 아무리 권력이 눈앞에 있더라도 아무리 자기한테 금원보화가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의는 불이고 거짓은 거짓이지 어떻게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고 불의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어떻게 잘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란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배신자하고 손잡은 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당이라고 부르지 마라.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지 말고 더 이상 이 보수팔이 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어제 정의를 하기를 배신의 당 사람들 끌고 왔는 한국당도 배신의 정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신자하고 손잡고 이 보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정신과 보수의 이념과 보수의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배신자를 끌어들인 홍준표도 배신자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당하고의 단일화는 끝났다. 더 이상 배신의 정당하고는 더 이상 단일화 논의를 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자들은 문재인 되니까 배신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저하고 가까운데 그 사람한테 내가 홍준표를 한마디로 정의해달라 그랬어. 홍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정의해달라 했더니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홍준표는 잡놈이라는 잡놈. 잡놈이니까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보편적으로 보수우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한국에 당하고 우리 새누리당 또 저 배신자들하고 묻고 있는 한국당하고 이 애국신당 새누리당하고 근본 차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조원진과 애국신당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과 선동과 음모와 6개월간의 편파방송에 의해서 잘못된 거짓 탄핵이고 이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홍준표와 그 다음에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탄핵은 홍준표 말 그대로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도 싸다. 훈장인지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으니까 이자 묻고 우리 선거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가 다른 게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지어서 돈을 받아 먹어서 뇌물을 먹어서 감옥 갔다고 생각하는 그 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가 반드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저들은 법정의 무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벌을 받으면은 사면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생각이 우리 두 당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